11월 1일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오려고 하는 밤입니다. 김지성 교수님은 겨울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겨울이요? 네. 겨울하면 추운 겨울날 와이프랑 함께 걷던 공원이 떠오릅니다. 아, 결혼하셨군요, 교수님. 네, 결혼했습니다. 미혼이신 줄 알았어요. 저는 겨울이 되면 좀 슬픈데요. 왜냐면 또 한 살 먹겠구나 해서 좀 슬퍼집니다. 그래서 겨울의 시작인 오늘 저희가 정한 주제는 나이를 이기는 건강한 음성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양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김지선 교수입니다. 후드 음성 언어의학회 학술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대병원 이비인후과 진영주 교수입니다. 저는 대한후드음성언어의학회 홍보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나이를 이기는 건강한 음성관리법에 관한 것입니다.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는 이야기는 아마 모두들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파르게 고령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면서 목소리에 대한 그런 환자분들의 니드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노령 인구 10명 중 1명에서 3명은 목소리에 대한 불편감이나 불안감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고 있고 이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불안, 우울 등을 이제 느끼게 되고 이거로 인해서 사회 심리학의 문제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오늘 음성 변화의 원인, 목소리의 발성 원리, 그리고 음성 관리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내고 있지만 입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곳은 바로 호흡기관, 폐, 기관, 기관지, 횡격막, 호흡근과 같은 것들이 폐를 팽창시켜줘서 이렇게 수축하면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폐만 있다고 소리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의 그림은 성대가 닫혀 있을 때 할 때, 아래 그림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실 때 성대는 닫히고 열리는 걸 반복하는데요. 요 시점에서 공기가 흐르면서 성대는 진동을 일으키고 요 진동에 의해 목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네. 폐에 있는 공기가 네. 성대를 지나면서 소리로 네. 바뀌는 게 네. 그게 맞나요? 맞죠? 그러면 자동차가 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고 네. 말을 하려면 네. 목소리를 산출하려면 네. 폐에 있는 공기가 필요한 게 맞습니까?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폐만 지난다고 다시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죠, 저희 그러면. 근데 나이에 따라서 목소리가 좀 다른데요. 20대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나오나요? 소리가요? 네. 낮은 음부터 고음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남성은 1초에 150회 정도 성대가 바이브레이션을 하고요. 옆에 것은 70대 남성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숨 천천히 쉬시고 길게 소리 내고 있어요. 당연히 폐활량도 줄어들었겠지만 이 성대 자체의 볼륨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박수를 치는데 이렇게 치면 될 걸 소리? 이렇게 치니까 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성대 뒤에는 식도의 입구인데 역류 등등에 의해서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호흡과 함께 성대는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네. 성대는 이렇게 5개의 층으로 되어 있고 근육, 콜라겐, 일라스틴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각 층이 모두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수축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대가 옛날 같지 않은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공명. 우리 이제 여성분은 찾기 어렵지만 남성분은 목에서 가장 이렇게 톡 불어나온 곳이 거기 있는데요. 거기서 한 1cm 정도 아래에 거기에 바로 목소리를 내는 아까 그 떨림을 일으키는 성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대가 거기서 울린 다음에 그 위쪽,
그 위쪽이 바로 울림판으로 작동하면서 공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목소리는 더 커지고 기품 있고 울림 있는 목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한번 요 떨림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아 소리 내면은 손에 어떤 진동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게 바로 성대가 진동했을 때의 움직임이 이렇게 촉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는 헬레몰츠 공명관이라고 하는 거로 공명의 원리를 잘 설명하는 건데요. 클릭이 안 되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소리를 좀 들어볼게요. 요거는 전문 성악가 선생님이고 그 옆에는 일반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로마에도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어서 목소리가 굉장히 좋죠. 소프라노 민은홍 선생님의 라샤키오 피앙카 노래입니다. 아마 호흡근이나 성대 자체는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지만 그 공명을 이용하는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성대와 폐활량은 그 누구에 못지않지만 공명을 잘 못 만드는 일반인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사실 스튜디오 안에는 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제가 예전에 듣고 오긴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5년 이상 성악을 배웠는데 최근에 대한 류마티스 학회 관절 가요제 예선 탈락을 한 바로 그런 목소리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명은 상당히 중요하다. 공명에 대해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공명은 쉽게 설명드리면은 동굴이나 화장실에서 목소리가 울리고 커지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폐에 있는 공기가 성대를 지나서 모기 날갯짓 같이 작은 소리로 만들어지고 그게 동굴에서 소리가 울려서 커지는 것처럼 그렇게 목 안에서 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명을. 자, 지금까지 호흡기관, 성대, 공명기관에 대해 말씀드렸고 다음은 조음기관인데요. 조음기관은 이렇게 나온 소리를 의미 있는 목소리로 만드는 건데 의미 있는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대표적인 조음기관은 바로 입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 호흡기관과 발성기관은 목소리를 내는 데에만 쓰는데요. 요 공명기관과 조음기관 요 두 곳은 목소리도 내지만 사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영상을 봐보겠습니다. 여기가 후두, 성대고 요 뒤쪽이 식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조금 기다려서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 내가 먹으니까 이제 기도를 닫아야지 하지 않아도 요 후두개가 기도를 쏙 닫아주고 음식은 요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목소리는 음식을 드시고 나서 목소리가 변하고 그런 것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공명기관과 조음기관은 그 음식을 드시는 것과 목소리가 나는 것을 공유하는 기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가 음식물을 삼키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거네요. 도움을 준다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소화기관은 아니지만 이제 음식이 골로 들어가지 않도록 닫아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이 호흡기관, 폐활량 등등은 아주 중요하고 성대의 볼륨 아주 중요하고 공명기관 그렇게 나온 목소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깊이 있는 목소리를 만드는 데 중요하고 또한 조음기관도 중요해서 환자분들이 오셔서 저는 목소리가 연세가 드시니까 잘 안 나오는데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병이 없다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환자분께 깊게 설명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연세가 드셔서 그렇고 저도 그럴 거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연세가 드셔서 그런 원인은 요런 과정을 다 겪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네. 이게 이제 노화로 인해서 음성 산출 기관이 약화되면 목소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노화 말고요. 네. 우리 이제 베제크님이 질문을 네. 주셨어요. 네. 근육이 적으면 목소리도 약하고 목이 잘 쉬기도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뭐라고 답변해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근육이 적은데 제가 폐활량이 엄청나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극복이 가능하겠죠. 근데 젊어서는 크게 티가 안 나지만 좀 연세 드시면은 조금 더 성대 근육이 적으면 목소리가 약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괜찮았는데 저녁 때가 되면 좀 자주 쉬고 이런 거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거기다 조금 더 보태자면 네, 네. 근육이 많고 적고가 사실은 어떤 성대나 후두 질환이 없는데도 그런 근육의 양 때문에 목소리 문제가 잘 생기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너무 과하게 쓰거나 많이 쓰면은 그런 음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유독 약하거나 잘 목소리가 쉬는 분들은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호흡 발성 공명 조음에 음성이 산출되는 그 과정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질로 비유하자면 젓가락질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찬을 많이 흘리는 것처럼 목소리가 약하고 잘 쉬는 거는 음성이 산출되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효율적이지 못한 거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젓가락은 정상인데 네. 제가 젓가락질 잘 못한다? 네. 그래서 좀 잘 쉰다고 네, 설명하면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이를 이기는 음성관리법. 첫 번째, 수분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대가 잘 이렇게 떨리기 위해서는 항상 너무 말라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밀가루 반죽에 물이 적당히 들어가면 이렇게 되게 쫄깃쫄깃하잖아요. 찰지고. 근데 물을 조금밖에 안 넣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성대도 물기가 없으면 바이브레이션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폐활량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잘 하려면 호흡끝만 하는 운동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뭐 걷기를 열심히 하거나 뛰거나 하면은 그런 거는 같이 좋아지는 거니까 운동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대가 욕이 있기 때문에 꼭 욕이의 문제가 아닌 비염이나 축농증 이런 게 있는 분들도 이게 뒤로 해서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목소리가 변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있고요. 또 식도염은 아래 쪽 이야기지만 이것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여기에 와서 괴롭혀서 환자분들이 목에 뭐가 자꾸 걸린 것 같고 불편하고 뭐 뱉으면은 뭐 하얀 가래가 나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에는 꼭 그냥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런 질병 때문일 수도 있어서 요거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금연. 담배 피시나요? 아니요. 저는 네. 노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흡연과 목소리는 기본적으로 흡연은 당연히 뭐 기관지를 나쁘게 하는 거 일반적으로 폐암의 원인으로도 이미 알려져 있죠. 두 번째, 아까 제가 공명기관이나 조음기관에 되게 수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건조하게 하는 것도 맞아요. 또한 요 성대, 여기 성대잖아요. 이 레인케이 이데마라고 성대를 이렇게 붓게 하거든요. 보시죠. 이거 65세 여자 환자 한 팩을 매일 20년 동안 피신 분의 성대입니다. 아까 앞에 20대 남자분이랑 비교해서는 암은 아니에요. 근데 성대가 완전히 많이 부어 있어서 제대로 된 이 바이브레이션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흡연은 사실 금연은 목소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목소리가 쉬었다고 이제 저희 아버지도 80대신데요. 제가 아직 후두 내시경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한 번쯤 보긴 봐야겠다. 왜냐면 꼭 이런 뭐 그냥 연세 때문이 아니라 뭐 후두염이나 삼킴 장애나 간혹 악성 질환 이런 거에 의해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목소리가 계속 쉰 게 몇 달, 한두 달 계속 되면 사실 병원 가기 되게 쉬우시잖아요. 주변에 있는 이비인후과 병원 가셔서 목이 괜찮은지 쭉 검진을 꼭 받고 별 이상이 없다고 이제 나와야지 나이를 이기는 음성 관리가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그 심장 보는 내과에서 환자분이 의뢰되셨는데 이렇게 성대가 78세 남자 환자 평생 담배를 피셨다고 하는데
막 엄청 이렇게 디스차지도 많고 소견을 많이 심하게 보여서 물론 그냥 후두염일 수도 있지만 항상 뭐 후두암 특히 여기 요 성대의 바로 아래쪽이 너무 심해서에 대해서도 좀 잘 봐야겠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후두염에 대해서 먼저 약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1개월 후에 봤더니 너무 깨끗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끔 너무 괜찮을 거예요, 염증이에요 하다가 염증이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염증이 아닐 전 사실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염증이었던 경우도 있어서 후두염인지 그냥 다른 질환인지에 대해서 꼭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합니다. 이건 또 다른 남자인데요. 다른 분인데요. 77세 남자 환자. 요 환자도 역시 목소리가 변했다고 오셨어요. 77세신데. 뭐 이제 그럴 수 있죠. 했죠. 근데 환자가 그거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나면 자꾸 기침이 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몸무게도 1년 동안에 너무 감소하셨대요. 어디 볼까요? 보면 이제 들여다봤죠. 보면은 성대 정상이에요. 그냥 젊은 사람과 똑같잖아요. 정상이신데 다만 이 주변에 침들이 잘 안 내려가고 고여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분을 이제 삼킴 검사를 제가 한번 해봤죠. 해보면 20초 정도 하면 나오는데요. 볼게요. 꿀꺽 삼켰어요. 삼켰는데 보면 요 이제 우유를 삼키신 건데 삼킨 게 식도로 내려가야 되는데 기도로 들어가 있죠. 기도로. 이 환자는 사실 음식물이 기도로 흡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환자분이 그래도 건장하시니까 괜찮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제 폐렴이 되고 그러는 거여서 단순히 목소리를 변화 때문에 오셨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건 삼킴 장애가 더 심하다는 걸 발견하게 됐던 환자예요. 이렇게 보자면 성대 아래 아무것도 없지만 검사를 해보면 성대 아래 기관지로는 원래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68세 남자 환자, 이분도 목소리가 자꾸 쉰목소리가 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는다고. 4개월 이상 됐다고 해서 보니까 양측 성대가 발적되어 있고 마진이 일레귤러한 소견으로 보여서 사실 환자분은 후두암으로 예상한 하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역시 후두암이라고 나와서 방사선 치료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분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심하지 않은 질환인 분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목소리가 변한 것이 1개월 이상 될 때에는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진료를 받고 나서 이제 다른 이상이 없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바로 필러나 지방 주입술 같이 아까 질문에서 성대가 뭐 약하면은 근육의 양이 적으면 그럼 목소리가 나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넣어줘서 성대를 좀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보시죠. 사실 이 환자분은 보시면 왼쪽 성대가 약간 마비가 있어요. 마비가 있는 것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오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할 때 여기 틈이 넓잖아요. 옆 사진으로 보면 돼요. 틈이 있어서 이 박수가 이렇게 안 쳐지는 거예요. 이 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나중에 들어보죠. 이렇게. 그래서 이 환자분 제 환자분인데요. 제가 요쪽 왼쪽 성대에다가 필러를 좀 넣어드렸어요. 어떻게 되나 보죠. 넣어드리면 성대가 조금 더 가운데로 여기 위에보다는 더 맞죠? 오고 닫았을 때 완벽하게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닫히죠. 목소리를 넣기 전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무엇보다도 제가 요거 준비하면서도 들어봤는데요. 사실 82세 남자 환자분의 요 정도 목소리는 사실 저희 아빠 성대마비 없는 저희 아빠 목소리랑 비슷하시거든요. 느껴진다. 그런데 쓰다듬어진 듯한 완만함과 깎아놓은 듯한 뾰족함이 어우러진 산 등성이를 따라 오르다 보면 이제 는 후로 바꿔볼게요. 1분만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무엇보다도 산에 오를 땐 더욱더 깊어난 그쵸. 목소리가 아주 좋아졌죠. 빼어난 그래서 거의 요 아름다움이 정도면은 느껴진다. 거의 드라마틱한 그런 쓰다듬어진 목소리 듯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완만한 교수님 네,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네. 성대에 네.
이렇게 어떤 이물질을 주입해서 음성을 좋아지는 걸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께서는 네. 그거 어떻게 주사를 맞는지, 아, 이 그리고 주사요? 맞을 때 네. 아프지는 않을지. 아. 왜냐면 주사는 좀 무서운 거거든요. 아, 그쵸. 바늘만 봐도 무섭거든요. 아, 네. 그래서 어떻게 주사를 성대에 놓는지, 네. 또 아픈지 그런 걸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는 여기 국소 마취하고요. 제가 아까 여기 1cm 아래에 성대가 있다고 했는데 국소 마취하고 바깥에서 이제 안을 잘 보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아픈가요? 국소 마취를 하거든요. 근데 좀 아파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뭐 괜찮다는 분도 있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뚱뚱하시면 조금 더 어렵고요. 좀 마르셔서 여기 구조물이 잘 파악되시는 분은 생각보다 되게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환자분마다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수술은 아닌 거죠? 수술은 아닌 시술이고요. 근데 또 이제 너무 어려워하시면 전신 마취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신 마취하는 게 좀 번거롭긴 하지만 뭐 아프다거나 뭐 그러진 않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그 상태에 따라서 선택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소 마취로 하고요. 됐나요? 네. 네. 다음은 67세 남자 환자예요. 보면은 성대가 좀 화면이 옛날 하면 좋지 않은데요. 양측 성대가 잘 안 다치죠. 그리고 주름살이 있어요. 여기 주름살이. 목소리도 굉장히 거칠고 낮은 목소리가 심하죠. 요거는 이제 이쪽 왼쪽 성대에 주사를 맞은 다음에 이렇게 바이브레이션도 살아나고 잘 박수가 잘 쳐지는 목소리도 굉장히 좋아졌죠. 이렇게 필러만 넣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주입 물질들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오래가는 것 중에 하나는 지방 주입이에요. 뭐 사실 이런 필러나 지방은 저는 아직 안 맞아봤지만 맞아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아직은 얼굴이 좀 여기가 좀 남들보다 좀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살이 쪄서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에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통통하게 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역시 자기 지방인데, 이렇게 배 주변에서 채취해서 이렇게 돌려서 지방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신 마취한 다음에 성대에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오른쪽인데 왼쪽 성대가 이렇게 되게 빵빵해진 거를 볼 수 있잖아요.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바람과 햇님이 서로 힘이 더 세닿고 다투고 있을 때 한 나그네가 따뜻한 외투를 입고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누구든지 그 나그네의 외투를 먼저 벗기는 이가 다음 하고 나서의 목소리. 바람과 햇님이 서로 힘이 더 세닿고 다투고 있을 때 한 나그네가 따뜻한 외투를 입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이를 이기는 음성관리법, 수분 섭취, 운동,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금연, 그리고 뭐 치료, 후두염, 삼킴장애, 악성 질환 같은 것들은 진료를 통해서 원인 파악, 또 필러, 지방 주입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런 것 말고 사실 저희 음성 클리닉에서는 음성 치료도 이것만큼이나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우리 건양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김지선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음성 문제가 생기면 사실 목소리를 고치는 방법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봤던 것처럼 성대에 주사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약물 치료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방법 말고 음성 치료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음성 치료는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호흡 발성 공명조음의 음성 산출 메커니즘을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행동적인 치료고요. 그다음에 목소리를 나쁘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절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침습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주사를 맞거나 수술하지 않고도 목소리를 고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성대 결절이나 근육의 과긴장 때문에 목소리가 불편한 경우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성대 주입술 전후에 음성 치료를 통해서 주입술의 효과로 인해서 음성이 더 잘 나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음성 회복에도 음성 치료가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PPT가 지금 어디 넘어가고 있는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네. PPT를 제가 넘기는 거라고. 네. 네.
네, PD는 제가 이전에 설명한 거는 혹시 시청자분들이 들으셨을까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진영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좀 정리해 보면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호흡, 발성, 공명, 조음 4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폐에 있는 공기가 성대를 진동시켜서 성대 원음을 만들고 그게 이제 공명이 되고 그 소리가 혀를 비롯한 구강 조음기관의 움직임을 통해서 말소리로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오늘 주제가 나이를 이기는 음성관리법이니까 노화를 좀 포커싱을 돼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이제 우리가 노화되면은 심폐지구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노화로 인해서 호흡근이 좀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다 보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러니까 들이쉬는 걸 흡기라고 하고 내쉬는 걸 호기라고 하는데 이 흡기하고 호기하는 근육의 수축력이 감소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선으로 따지면 풍선을 바람이 넣었을 때 커지고 작아지는 이런 크기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화 때문에 어쨌든 폐의 유연성, 탄력성도 같이 저하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근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흉곽이라고 하는 갈비뼈 이런 여기 늑골을 이야기하는데 늑 연골도 좀 석해야 되고 그리고 흉곽이 이제 경직이 되죠. 그러면서 숨을 들이쉴 때는 이 흉곽도 이렇게 폐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흉곽도 같이 커지거든요. 이런 흉곽의 확장 범위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결국 노화로 인해서 흡기하고 호기에 관련된 호흡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호흡 단계뿐만 아니라 발성 단계에서도 노화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성대 구조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리 색깔도 변하고 얼굴에 주름이 가는 것처럼 성대도 변하는데요. 그 성대를 후두를 이루고 있는 연골들이 좀 딱딱해지고 석회화되고 그러면서 후두의 탄성력이 저하됩니다. 그러니까 후두는 이제 숨 쉴 때도 필요하지만 말할 때도 필요하고 또 음식물을 삼킬 때 또 위아래로 움직이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좀 저하되고 이제 무엇보다도 후두 근육이 줄어들어요. 후두 근육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영상을 많이 봤었는데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동하는 성대의 근육도 작아집니다. 그러면 아까 교수님이 손바닥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성대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틈이 생기죠. 그러면 이 사이로 기류가 새기 때문에 음성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목신소리 같은 우리가 아는 노인의 음성이 산출되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 여기 질문이 좀 쌓였는데 몇 개만 좀 풀고 갈까요? 아, 네, 그럴까요? 네, 네. 교수님 건강하고 좋은 목소리는 타고나는 건가요? 교수님 타고나나요? 이거는 의사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드라마 뭐죠? 연인인가요? 네. 거기 보면 TV를 잘 안 봐서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고 좋으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타고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하고 좋다라는 건 좀 다른 개념이지만 네. 좋은 목소리는 정말 타고나는 것 같고요. 네. 흔히 말하는 동굴 네. 목소리 있잖아요. 네. 그런 목소리는 정말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네. 한석규 씨나 뭐 이금희 아나운서님 목소리 같은 경우 되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타고나는 것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타고나지 않아도 노력해도 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네. 목 아플 때 물 많이 먹으면 좋아지나요? 목이 아픈 원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만 많이 드신다고 좋아질 것 같진 않고요. 많이 아프실 때는 좀 소염 진통제를 좀 드시고 그리고 물은 많이 마시는 건 좋으세요. 왜냐하면 염증이 생기면 건조해지거든요. 건조해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니까 물을 드시고 소염 진통제 드시고 그 질환에 따른 치료를 좀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 많이 먹으면 좋을 때는 이제 직업적으로 목소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네. 아무래도 이제 목소리를 쓰는 만큼 성대가 많이 부딪히고 그만큼 좀 성대가 건조해지니까 그럴 때 이제 물을 좀 먹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나요? 지금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커피나 맛있는 음료도 물기가 있으니 괜찮죠?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커피나 맛있는 음료에 있는 당 이런 거는 약간 성대를 좀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보다는 이런 맹물 이런 게 더 좋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다고 뭐 한 잔도 드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좋은 건 내가 맛있게 잘 먹는 것. 그리고 하지만 뭐 이 건조한 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맹물이 낫다. 그렇죠, 선생님? 네. 네. 이제 직업적으로 목소리를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커피를 굉장히 연하게 타서
이렇게 물처럼 드시는 네. 경우가 있는데 이제 카페인이 성대를 좀 건조하게 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목소리를 쓰시는 분이라면 네. 그리고 목소리를 이제 중요하게 쓰실 일이 있다면 목소리 쓰시기 전이나 중간에는 카페인은 좀 드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좋지 않나라고 저희도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만났는데요. 저희가 네. 차 마셨습니다. 예. 자, 목소리도 노화 현상으로 변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노화 때문에 변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마실 때 기도를 넘어가는 어떤 습관, 치료 방법 저거 있죠. 사실 저거 연화 장애를 조금 재활 치료가 있거든요. 저것만 해도 진짜 길어요. 사실 여기 비욘디에도 작년에 연화 장애 학회에서 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치료 방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저것만 해도 다음에 또 나와야 되나 저희? 네. 아닙니다. 방송 욕심 없어요 저희. 네. 네. 자, 다음 빅토리님. 네. 성대도 위 내시경 할 때 같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요. 자세가 달라요. 저희가 성대를 볼 때는 앉은 상태에서 성대가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요. 위 내시경은 보통 누워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큰 무언가가 있으면 보여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시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뭐 스트로보스코피나 이런 거를 보는 것처럼 잘 보이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대를 볼 때 쓰는 내시경하고 네. 그러니까 위내시경하고는 종류가 네. 다른 거다. 사실 내시경의 종류보다는 환자의 자세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목에서 성대는 여기 앞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앉은 상태를 보는 게 가장 잘 보이는데 위 내시경 할 때에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큰 게 있으면 보이긴 하는데 저희가 이비인후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 보이진 않아요. 내시경 자체가 다른 건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네. 또 물은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게 좋나요? 적당한 온도가 좋습니다. 너무 차면 기침 나고요. 너무 뜨거우면 마실 수가 없죠. 네. 또 네. 한 번 더 할까요? 목이 잘 쉬고 가성이 거의 안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요거는 진짜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세요. 가서 성대가 괜찮은지 보고 잘 쉬고 가성이 나온다면 잘못된 발성 습관. 네. 네. 목이 잘 쉰다라는 건 이제 음성을 사용하는 습관이 안 좋다라는 건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음성이 산출되는 그 과정이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가성이 거의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건 가성을 낼 때는 성대가 좀 길어지고 얇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목이 잘 쉬고 가성이 안 나온다라는 건 성대가 목소리를 만드는데 아마 그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성대 근육에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성대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님 제가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 듣긴 했지만 손예진은 또 처음이네요. 실제로 보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죄송합니다. 보다 더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계속 할까요? 저거 마지막. 그댄 나의 행복님까지 네. 하죠. 네.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하루에 30분 정도씩만 노래를 하는데 성대 결절이 올 수 있나요? 이거 진짜 대답드리기 네. 어려운 질문이긴 네. 한데요. 네. 이게 이제 30분 정도로 음성을 사용하는 게 성대 결절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수들도 연습한다고 또 학교나 상담하시는 이런 직업적인 음성 사용자분도 하루에 30분 목소리 쓰거든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음성을 쓰면 매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성대 결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근무하지만 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실용음악 입시생들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안정되고 호흡과 공명을 충분히 이용하는 발성을 잘 못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입시 압박 때문에 연습을 너무 많이 할 때 그런 성대 결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분이라는 시간보다는 목소리가 나는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음성 내는 훈련만 잘 하면 사실은 30분 이상 써도 성대 결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판소리 같으면 성대 결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건 애초에 그 성대에다 강한 압력을 줘서 싸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성대 결절이 있는 것 자체가 병은 뭐 목소리에 대한 그런 니드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런 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여서 그렇긴 한데요. 성악 같은 거 저도 사실 레슨을 받고 있고 하는데 한다고 성대 결절 생기진 않거든요. 근데 보컬이로 실용음악은 아무래도 좀 더 성대를 진동시켜서 나오는 소리니까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안 받으실 건 아니고요. 이제 하시면서 좀 심해졌을 때는 좀 쉬고 또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렇게 트레이닝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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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제 노인 음성이,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댓글에 올라왔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나이 든 거 알겠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노인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호흡 기능이 저하되고, 또 성대가 조금 노화돼서 변하다 보니까 성대가 불완전하게 폐쇄가 돼서 이 두 가지 문제로 노인 음성이 산출이 된다고 이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 저희가 오늘 나이를 한번 이겨보는 거를 한번 준비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이를 이기는 건강한 음성 관리법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호흡 기능을 좀 튼튼하기 위한 발성을 위한 호흡 훈련. 그리고 성대근을 강화하는 훈련인데요. 이게 사실은 이미 이제 앞에서 교수님 설명하셨듯이 의학적으로 성대가 노화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완전히 고쳐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나은 목소리를 가지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목소리가 노화되기 전에 좀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할 수 있나 오늘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좀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집에 다들 빨대가 있으실 텐데 빨대를 좀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발성을 위한 호흡 훈련 방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빨대를 이용한 훈련 방법 두 가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수님 요거 먼저 갖고 계시고요. 먼저 발성을 위한 호흡 훈련인데 여러분 다 배에 손 대고 숨 한번 들이셔 보세요. 숨 들이시면은 배가 나오나요? 내쉬면 배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폐는 풍선하고 같아서 이렇게 숨을 들이시면 배가 나오고 내쉬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반대로 숨을 들이시면은 배가 들어가고 내쉬면 나오는 분이 계세요. 두 번째는 어깨로 숨 쉬는 흉식 호흡하기 때문인데요. 숨 들이실 때는 배가 나오고 내쉴 때로 들어가는 복식 호흡이 훨씬 더 한 번의 호흡에 많은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발성을 위한 호흡 훈련 첫 번째는 복식 호흡 연습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길게 불긴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요게 야구르트 빨대예요. 집에 있는 야구르트 빨대. 요거를 끝까지 길게 부는 겁니다. 이거를 왜 끝까지 길게 부냐면은 이렇게 바람을 불면 폐에 교수님 한번 해보세요. 불면 폐에 있는 공기가 계속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화할 때 이렇게 공기를 쓰지만 사실 폐에는 꽤 많은 공기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불게 되면은 호기를 산출하는데 폐에 있는 기류를 짜내는 호기 근육들이 좀 커져요. 그래서 폐에 남아있는 공기를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근육 중에 이 빨대를, 야구르트 빨대를 끝까지 부는 게 공기를 밖으로 나오게 하는 그 근육을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한 몇 초 정도는 불어야 정상인 건가요? 이게 보면은 제가 끝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이 끝까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불어보시면 알 텐데 뒤로 가면 갈수록 배꼽 주변에 이렇게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조이는 듯한 느낌을 충분히 느끼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헬스장 가서 무거운 물건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힘들어 하는 것처럼 네. 배꼽 주변의 호기 근육이 충분하게 수축되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게 짧게 물기 여러 번이에요. 이번에는 야구르트 빨대 말고요. 요 커피 스틱을 사용할 건데요. 이 커피 스틱은 어디 가도 얻을 수 있는 그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커피 스틱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빨대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하는 건 구하기 쉽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5초 이상 불면 안 되는데 왜 5초 이상 불면 안 되냐면요. 이렇게 한번 불어보세요. 어떠세요, 교수님? 힘들지 않으세요? 힘든데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여기 빨대 입구가 너무 좁으니까 네. 기류가 빨리 못 나가요. 그래서 이 빨대를 불 때는 이 커피 스틱을 불 때는요. 배를 빵빵하게 내밀고 5초 정도 불면 그 폐의 높은 압력을 견디면서 횡격막이 아래로 쭉 수축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근데 왜 5초냐면
5초가 지나면 공기가 빠지면서 압력이 이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높은 폐의 압력을 버티는 훈련이에요. 강물에 서 있으면 다리 후들거리는 것처럼 그 높은 압력을 버티는 저항 훈련인데 그 높은 압력은 5초가 지나버리면 압력이 빠져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대근 강화 훈련인데요. 성대근 강화 훈련은 성대를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근육을 키울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하는 게 성대근을 강화하려면 이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말을 많이 하면은 성대에 결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성대근을 강화할 수 있을까? 제가 일단 빨대를 좀 뜯을게요. 성대가 부딪혀서 음성을 내기는 내지만 그냥 말할 때보다는 진동 충격이 적은 방법으로 하면은 성대의 근육이 많이 움직이지만 부딪히는 충격은 적으니까 성대는 덜 필요하고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 근육이 강화되는 그런 방법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처음에 제가 이 호기근 훈련할 때 요구르트 빨대를 불라고 했잖아요. 네. 이제는 불면서 소리까지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공기하고 소리가 같이 나와야 돼요.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볼이 빵빵해야 돼요. 볼이 빵빵해야지만 이 높은 압력 때문에 성대가 부딪히는 진동 충격이 적습니다. 교수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보실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볼이 약간 이렇게 떨리세요. 이런 것들이 네. 성대에서 만들어지는 진동이 이렇게 안면으로 전달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볼에 손을 넣으시고요. 요런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성대근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이빨대, 야구르트 빨대, 커피 스틱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실 텐데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캡처하시고 집에서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먼저 커피 스틱 불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 설명을 제가 이제 합쳐서 컨비네이션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커피 스틱을 5초 동안 부는 거를 5회 해라. 그러면 볼 빵빵하게 해서 배를 내밀고 하고 숨 들이쉬고 또 이거를 5초 동안 5번을 하는데요. 2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연말 연시여서 노래방 네. 갈 일이 많아지는데요. 네. 혹시 노래방 가기 전에 이거 좀 연습하고 가면 네. 고음 잘 올라가나요? 네. 이게 네. 직업적으로 목소리를 쓰시는 분들한테 이 방법이 굉장히 도움될 수도 있고 노래방 가기 전에 네. 후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빨대를 불고 소리 내는 게 이렇게 하면요. 성대하고 성대 주변을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 같은 마사지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요. 네. 그 요구르트 빨대 구하기 어려우면 저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은 다음에 네. 그 빨대를 해도 되나요? 근데 네. 이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은 네. 빨대만 하는 경우는 3mm보다 적어야 되고요. 3mm요? 네, 3mm보다 크다. 네. 그러니까 4mm나 5mm가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거든요. 네. 그럴 때는 네. 요런 물에 넣어서 압력을 만들어 줘야 돼요. 물은 얼마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네. 빨대가 네. 빨대의 한 2분의 1 정도가 잠길 정도가 되면 네.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런 성대 진동을 만들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집니다. 빨대의 이게 이 정도라면 이 중간 정도는 잠기도록 네. 그 정도 넣으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빨대일 네. 경우에 그냥 이런 야구르트 빨대는 네. 물에다가 안 넣어도 돼요. 오히려 물에 넣으면 너무 힘들어서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호흡 훈련이죠. 1번, 2번은. 그래서 커피 스틱을 불고 두 번째 요구르트 빨대는 끝까지 분다는 것, 배꼽 주변에 수축하는 걸 충분히 느끼는 거예요. 네. 그거를 3번 해라. 근데 여러분 이거 1번, 2번 하면 생각보다 되게 진이 많이 빠져요. 힘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막 혈압도 올라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구르트 빨대 발성인데요.
이거를 교수님 그냥 일자로 부는 게 아니고요. 네. 높은 음, 중간 음, 아. 낮은 음으로 각각 하면 좋아요. 높은 음일 때는 성대가 길어지고 네. 낮은 음일 때는 성대가 좀 이완되고 좀 짧아지잖아요. 약간 성대 기능 훈련을 같이 이렇게 같이 넣은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높은 네, 음으로 네. 높은 음은 네. 몇 헤르츠인가요? 이렇게 딱 정하는 것보다 엄마 목소리, 저 엄마인데요. 그리고 친절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네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주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음으로도 네. 10초, 네. 낮은 음으로 10초 하면 네. 좋고요. 네. 그 다음에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 볼을 빵빵하게 하면서 볼의 떨림을 느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공명이 강화돼서 성대가 부드럽고 잘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길게 내야 된다. 음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목에 힘을 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목에 힘을 주면은 안 하는 것보다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대로 네. 하는 게 좋고요. 네. 교수님 저 이거 집에서 하니까 이제 너무 수월한데요. 네네. 그러면 빨대 없이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백고동 소리 혹시 아시나요? 그거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저 안 돼요. 네, 어떻게 하는 백고동 거예요? 소리는 네네. 빨대를 문 네. 것처럼 입을 최대한 좁히시고요. 네네. 볼을 빵빵하게 네.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요렇게 빨대 없이 지금 1, 2, 아. 3번을 똑같이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에 이 백고동 소리가 그러니까 이 1, 2, 3번을 한 거네요. 네, 빨대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가 빨대를 네. 가지고 온 건 네. 요 빨대라는 도구가 조금 더 환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빨대로 능숙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빨대 없이도 아주 능숙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연세 드신 환자분들께 요거를 해보셨을 때 네. 잘 따라오시나요? 복식호흡도 사실 배워서 하려면 쉽진 않더라고요. 진짜 어렵죠, 네, 사실. 네, 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은 숨 들이쉴 때 배에 내밀고 네. 내쉴 때 들어가게 해야지 하는데 네. 그러니까 병원에 오셔서 긴장되는지는 몰라도 네. 그게 잘 못하세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 나이가 많고 잘 못 따라 하시는 분이라면 복식호흡보다는 네. 그냥 빨대 부는 걸 많이 하고요. 이렇게 네. 물에다가 놓고 하면 네, 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네, 게 네. 보이니까 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도움이 쉽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의 이야기가 다 끝나가는데요. 네. 아까 질문 넘어갔지만 이거 COPD에 도움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도움 됩니다. 왜냐하면 저 COPD에도 이런 호흡 치료를 하는데요. 빨대로 하진 않지만 그 기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구들도 결국에는 이 호흡근을 강화시키는 것들이고 거의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COPD 환자에게 도움 됩니다. 맞춰야 될 시간인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할게요. 프로폴리스 먹고 있는데 면역력에만 좋은 건가요? 성대에도 좋은 건가요? 사실 저희가 이제 의료인으로서 논문이 있는데 논문에서 효과가 좋다고 했다. 이러면 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입이 헐었다. 거기에는 프로폴리스가 좋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성대에서 프로폴리스가 좋다는 논문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데 나쁠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안 하는 것보단 낫다. 네, 전 좋다고 하는 거는 다 먹는 편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거의 끝났고요. 이번 주는 저희가 이제 나이를 이기는 건강한 음성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주 11월 8일 수요일 밤 9시 또 대한 후두 음성 언어 의학회에서 준비했는데요. 목소리가 변했어요. 2탄 춘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반명진 교수님, 고려대학교 구려병원 조재구 교수님의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환자 네. 병원에서 환자 만나는 것처럼 네. 열심히 했는데요. 네. 도움 되기를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네. 댓글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 더 좋은 목소리를 위해서 네.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네. 안녕. 아이니 시은이 얼른 자 이제. 계세요.